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행정명령 발표, 반도체, AI, 양자, 대중국 투자 제한, 한국에도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중투자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이 세 개 분야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예상보다는 더 적은 분야로 국한이 되었었는데 이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후 다른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21일 중국으로 가는 지나 러먼도 장관이 베이징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회에서 동맹국에도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한국에도 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미국 행정명령 발표, 반도체 AI 양자 3대 중국 투자 제한, 한국에도 영향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정보기술, 인공지능 이 3대 분야에 투자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우려 국가의 첨단 기술 개발 위협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버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이것은 우리가 꺾이지 않는 기세로 계속적으로 금지를 시키겠다. 무조건 막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발로라는 거죠. 우려 국가 같은 경우는 중국의 특별 행정구인 홍콩, 마카오를 적시해서 홍콩과 마카오를 통해서 지금 우회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이제 막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안보와 연결되는 분야 관련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다른 민감한 투자는 사전 신고가 의무화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됐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동맹이라는 부분이 지금 G7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EU 들어가죠. EU, 영국,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한국도 들어가죠. 한국, 일본. 한국하고 일본도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 제재와 같은 경우는 EU 포함이 됐고 EU 때문에 네덜란드가 지금 포함이 된 상황이고 일본이 포함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수준이 단순히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동맹국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규칙은 별도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고지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행정명령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는 중국 내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투자를 진행하려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분야 투자는 의무적으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이는 미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활용되는 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다 차단이 됐는데요. 인바운드 차단은 무엇이냐?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중국의 자본이 미국의 기술 기업의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기술에 대해서 그런 투자를 한다든지 그것을 완전히 원천 봉쇄를 했고 이것을 이제 아웃바운드 미국 외 지역으로 넓힌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세계 분야에서 조인트 벤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벤처 캐피탈 그리고 사모펀드가 연관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벤처와 기술 이전과 같은 경우는 회사와 회사 간의 문제,
그리고 조인트 벤처 캐피탈과 사모펀드와 같은 경우는 월가의 자금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문제. 이것은 월가 문제만 아니라 이 동맹국들의 문제와 연관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이번 행정명령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에 영향은 미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볼 내용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행정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디리스킹을 위해 미국이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이죠. 이미 5월 G7 정상회담에서 디리스킹의 문제가 논의가 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방 주요 선진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더 생긴 상황이죠. 이미 지금 러시아 때문에 뒤통수를 한마디 맞았죠. 그리고 러시아에 지금 반도체도 들어가고 있어요. 반도체 들어가는 이러한 루트를 완전히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중국은 반발하겠죠. 그래서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중국입니다. 이번 21일 방중하는 진화 러먼드 상무장관에게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자세히 지금 중국에 설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 때에는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7월에 제니 델렌 재무장관 방중 때는 중국에서 미국의 디리스킹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제니 델렌 재무장관 방문 전 마이크론의 제재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새로운 행정명령을 예정대로 그대로 발표해버린 거죠. 물론 분야가 조금 줄었지만 가장 중요한 반도체,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 여기에 제재가 그대로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중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와도 끄떡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추가 발표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편 미 백악관은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한 칩스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칩스법 지원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기업들이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 21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대외적으로는 칩스법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자평으로는 칩스법이 성공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부터 상업용 연구개발까지 반도체 분야 전반에 걸쳐 투자 계획이 마련되고 되는 등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왜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겨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 나온 그래프만 보다도 2016년도 이후에 지금 보시면 320만 달러 정도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자, 2016년부터 2015년도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2016년도에 320만 달러로 지금 거의 고정, 300만 달러에서 320만 달러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 이야기는 이거죠. 중국은 계속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득을 계속 얻고 있다. 계속 이런 말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알려지고 있는 300만에서 320만 달러 수준이 아니라 500만 달러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1대1로를 썼다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쓸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을 토해낼 수 있을 때 토해내고 끝을 한번 보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견제는 더욱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선이 내년으로 앞당겨 왔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칩스법과 반도체 제재법 이런 여러 가지 법률을 가지고 미국이 살아나고 있고 아메리칸 퍼스트가 되고 지금 이 정책들이 다 트럼프 행정부 때 발표된 이런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고 있는 이 바이든 행정부고,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다시 나올 건데 트럼프가 나올 때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느냐, 승리할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중국 대리기가 가장 좋고 가장 효과도 크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미국의 수입 1위 국가가 이전에 2008년도 이후부터 중국이었었는데 이제 2013년도 1분기, 2분기 연속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또한 지금 애플이나 다른 기업들이 이 탈중국을 하면서 이것에 따라서 그 부품업체들도 탈중국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 있고, 제가 어저께 영상으로 볼 때 지금 수입도 줄었는데, 수입이 줄은 것이 거의 대부분 대만과 한국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반도체 칩 그리고 전자 부품 이것이 수입이 줄었다. 결국은 전자제품 자체의 수출이 줄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은 어려워져 가고 있다. 당장은 쓰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